개념을 알려주더라. 그리고 이게 한나라가 명하고 나서,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60여 개로 늘어났다. 한나라 통치기에 한나라가 지배하면서 8개조가 60여 개로 늘었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무너졌어. 무너지고 나서 우리 민족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새로운 나라들을 막 세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철기 시대의 초기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봅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나라, 이거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한 문제가 출제돼요. 네, 이 나라들 속에서 한 문제 딱 냅니다. 그래서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청동기 있죠? 청동기하고 그 고조선하고 거기서 한 문제. 철기도 나오죠. 고조선, 철기, 청동, 고조, 그러니까 묶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기분 좋으면 여기까지 네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한 문제, 청동기, 철기 한 문제, 고조선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그래서 네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부여. 자, 부여는요, 농경과 목축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였고, 연맹왕국입니다. 연맹이라는 얘기는 왕과 귀족이,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왕을 추대하는 거예요. 자,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요, 그 사방을 마우저구가가 다스립니다. 이것을 사출도라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거냐면, 부여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여 땅의 가운데를 왕이 다스려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여기는 마가가, 여기는 우가가, 여기는 구가가, 여기는 저가가 다스립니다. 이게 바로 사출도. 그래서 마우구저가 4개잖아. 그 다음에 왕 5개지. 그래서 이 연맹왕국은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했다. 5부족 연맹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5개의 부족이 그 중에서 하나를 왕이라고 추대합니다. 그러면 이 왕은 힘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약하겠지. 왜? 귀족들이 추대했잖아. 땅도 작아. 그러니까 여기는 왕의 권한이 미약합니다. 왕권이 미약해서요. 흉년이면 왕도 죽습니다. 왕을 죽이거나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혹시 잘 안 익으면 왕을 죽이자 또는 갈아치우자 이렇게 할 정도로 왕의 힘이 약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는 12월에 영고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장례풍습으로는 순장이 있습니다. 순장이 뭐냐면 생매장이에요. 왕이 죽으면 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는 사람들 다 같이 파묻어 봅니다. 자, 이런 순장이 있었다. 자, 법률은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둑질하면 몇 배? 12배로 배상하라 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 세운 사람이 누구야? 주몽이지. 주몽은 어디 나라에서 왔어? 그렇지. 주몽이 부여의 왕자 출신이다 보니까 얘는 부여하고 풍습이 비슷해. 그래서 얘도 연맹왕국,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 연맹왕국을 만들었고요. 왕 아래에 대가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제가회의라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사는 지역이 백두산 인근에, 개마고원 인근에 살았단 말이야. 먹고 살 게 많아, 적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 해야 돼? 사냥하거나 빼앗아야 먹고 살아. 그래서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정복 활동이 활발하고요. 활쏘기나 말타기 같은 무예를 중시합니다. 왜? 강도지대 해야 되니까. 알겠나? 남껏 빼앗아야 되는데 어리부리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국내에서 좀 옮기고 할 때는 이제 힘이 강해졌을 때고, 이때는 이제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야. 이때는 아직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노? 부여나, 한나라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나라 마차 타고 어떤 상인들이 물건 가져가면, 가가지고 죽이 뿌고 뺏어와야 될까, 아이가?
근데 죽이고 뺏어와야 되는데 무술도 못한 게 어리부리하게 갔다간 지가 죽잖아. 그러니까 고구려 애들은 틈만 나면 활쏘기, 칼싸움 이런 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예를 중시했다. 제천 행사로는 10월에 동맹이라는 게 있었고요. 결혼 풍습으로는 서옥제가 있습니다. 서옥제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네, 대릴사위죠.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재. 대릴사위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 국동대혈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동맹은 국동대혈에서 제사를 지낸다. 같이 확인해 놓으세요. 자, 다음으로 옥저하고 동예인데요. 얘들은 좀 비슷합니다. 얘들은 특징이 연맹왕국이었지, 둘 다. 얘들의 특징은 왕이 없습니다. 군장사회예요, 군장. 우리가 고조선은 왕이 있었다. 왕이 있었지만 청동기 사회는 군장이다, 족장이다 쓴데 있잖아. 군장. 이 군장인데 이 군장사회, 아직 왕을 뽑지 못할 정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어디냐? 옥저와 동예인데, 자, 정치적으로 보면 고구려에 일찍부터 끌려다녔습니다. 네, 고구려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싸움 잘하고 강도짓 잘하니까 뭐만 좀 하면 와 패부는 거야. 뭐 좀 하려고 하면 시험 죽으려고 두들 패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들은 왕을 안 세우고 업군이라 또는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저는 풍습에 민며느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며느리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일종의 매매혼이에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값을 치릅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무덤. 그래서 이 가족 공동무덤이 나오더라. 가족을 한 군데다가 같이 묻어준다. 자, 동예는요. 동예는 족외혼과 책화 이런 게 있습니다. 족외혼은 같은 부족끼리 결혼 안 합니다. 책화는 뭐냐면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동성동보는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그런 거예요.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 안 합니다. 책화는 뭐냐면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를 쳐놔놓고 이 경계를 벗어나면 말이나 소나 노비로 변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애들은요. 산천의 경계를 중요시해서 침범하면 네, 말이나 소나 노비로 변상했다. 내가 말을 타고 가가지고 토끼가 있길래 활을 쏘았어. 빡 잡았어. 이 토끼가 뭐야? 우리 부족의 땅에서 죽으면 되는데 이 새끼가 삐뚤삐뚤 하다가 너무 부족의 땅에 죽어본 거야. 그러면 그 토끼 잡으러 들어가면 변상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옥저는요. 옥저는 얘는 제천 행사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는 제천 행사가 없어요. 근데 얘는 있습니다. 무천. 10월에 합니다. 10월. 그리고 얘들의 특산품으로는 단궁, 과하마. 과하마가 뭐냐면 조랑말. 바느피가 물개 가죽. 이런 게 있었다. 알았지?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인데요.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입니다. 재정일치라는 것은 뭐였지? 제사와 정치를 같은 사람. 분리는 딴 사람이 한다. 자, 여기는 마한, 변한, 진한이죠. 그래서 사만이라 했고, 신지나 업차라고 불리는 부족장이 있었습니다. 얘들이 정치를 담당했고, 청구는 제사를 담당했다. 그래서 이 청구는 어디를 다스렸다? 소도라는 지역을 다스렸고요. 이 소도는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군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알았죠? 네, 소도를 다스렸는데 이 소도는 군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벼농사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저수지가 많았겠지. 그 다음에
철이 많이 나서요. 낙랑과 외에 수출을 했고 화폐로도 사용을 했다. 대표적인 데가 변안이죠. 변안. 이 변안이 지금 창원 땅 여기제. 창원, 김해, 함안 이런데 옛날 가야 땅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천 행사로는 두 번 해요. 얘들은 5월 달에 곡식 벼농사 한번 지어 놓고 올해 풍년되게 해주세요. 10월 달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풍년됐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5월 수린날과 10월 계절제라는 게 있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단오가 되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추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됐나요? 됐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당군신화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잘라서 봐야 돼요. 자, 봅니다. 첫 번째, 한인의 아들 한웅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관심을 두었는데 어쩌고 해서 한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고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신단소 아래 내려왔는데 그는 누구를 데리고 내려왔어?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내려왔지. 그지? 그 다음에 얘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게 해달라는 거야? 사람 되기를 원했다 했지. 그지? 그래서 한웅이 마늘과 쑥을 주고 100일 동안 천무라 이랬더니 곰이 천무 가지고 뭐가 된 거야? 여자가 됐지. 그래서 곰이 한웅과 결혼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 당군왕검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농경사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농사가 중요한 사회였다. 진짜 뭐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바람의 신 데리고 내려왔겠나? 그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농경사회였다.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가 진짜 사람이 됐을까? 이거 뭐야? 토테미즘이지, 토테미즘.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한웅과 혼인을 했다. 곰이 한웅과 혼인을 했다. 이 뭐야? 부족 간의 연합을 가져왔다. 한웅의 부족과 곰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딸하고 한웅과 결혼시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족의 연합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당군 왕검이 나왔다. 이게 바로 뭐다? 재정 일치사회라는 것을 말해주제.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들 어디에서 내려왔다 그랬어? 이 환웅은 어디에서 내려왔니? 하늘에서 내려왔지. 그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3,000명의 무리를 입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환인이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선민사상이야. 우리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사상이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죽였냐? 히틀러가 유대인을 왜 죽였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맨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게르만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히틀러가 이 무슨 잡것들을 이래 죽인 거 아니야. 근데 히틀러가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몰랐기 망정이지. 우리나라 조선을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우리는 뭐라 그래? 너가 하나님이 선택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거 아니야. 우린 다 죽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상을 선민사상이라 한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 고조선의 8조법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여라. 이게 아까 나왔던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죠. 그 다음에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아라. 농경사회고요.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 했으니까 계급이 있지? 계급사회입니다. 50만 전 내라. 화폐가 사용된 사회다. 됐니? 같이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조선의 문화범위 알려주는 유물 3가지 앞에서 봤지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미 토기. 그렇죠. 북방식. 그렇죠? 고조선의 위치가 어딘데? 여기 아니에요. 북쪽. 그러니까 당연히 북방식 고인돌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 얘들 순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